안녕하세요. 저는 이천중앙지점 33차 라이프플래너 김미나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거는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병원에서 월급 200만 원 받던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요. 현대해상에 입사하게 되면서 이제 3년 동안 월급을 790만 원까지 지금 소득을 향상시키게 되었어요. 월급여 수령 내역이고요. 신입 때 받았던 제 상들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꿈이 미용인이었어요. 공부를 별로 안 좋아했어가지고 이제 미용인의 꿈을 꾸고 관련 학과에 입학을 해서 졸업을 하고요. 전공을 살려서 이제 피부과에 입사를 하게 됐는데 처음 제 월급이 140만 원이 불과했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쉬지 않고 일을 했었는데 6년차 때 마지막 퇴사 때 월급이 200만 원에 불과했거든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이제 현대해상에서 790만 원대까지 소득을 달성을 하면서 3년 전까지만 해도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던 10년 뒤에 삶까지 너무나 기대하면서 요즘 살고 있고요. 제가 크게 잘한 건 없는데 그냥 새로운 시작을 도전했던 용기를 제일 잘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거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사장님들도 이미 새로운 도전을 하셨기 때문에 노력하시면 언제든지 훨씬 더 많은 소득을 향상시키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말수나 숫기가 진짜 없었어요. 그래서 남 앞에서 이렇게 나서서 하는 것도 정말 좋아하지 않았고 인맥도 소수의 인맥으로 생활을 하면서 제 지금의 인맥의 거의 70% 이상이 사회생활 하면서 20대 초반 때부터 알게 된 인연들이 많고요. 저는 20대 초반에는 진짜 세상 물정 몰랐었던 게 그냥 부모님 집에서 살면서 어려움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월급 200만 원 받는 거에 대해서 만족을 하면서 소득을 향상시킬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냥 월급 받으면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는 삶이었는데 제가 하루는 출근하려고 아파트 단지를 나서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지금의 월급으로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생각을 갖고 바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서빙 알바를 좀 구했어요. 그래서 저녁 7시에 병원에서 끝나는데 퇴근하고 11시, 12시까지 서빙을 하는 알바를 한 3년 정도를 제가 했고요. 그때 알게 됐던 인연들이 저한테 너무 큰 힘이 되어주어가지고 일하면서도 오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때 제가 알바를 하면서 100만 원 정도 소득을 향상을 시켰는데 보험을 시작하면서도 이분들한테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분들의 힘을 많이 받아서 이때 사장님이 저 결혼할 때 시집갈 때 냉장고 하나 사주신다고 했는데 보험으로 다 땡겨받았거든요. 그리고 하루에 한 15시간, 16시간 정도 일을 하는 걸 부모님이 지켜보시면서 아빠가 되게 안타까워 하셨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험 일 해보지 않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빠를 오랫동안 옆에서 지켜보면서 높은 소득이랑 그리고 성실함을 보이셨기 때문에 보험인에 대한 편견은 전혀 없었는데 문제는 이제 제 성격이 영업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서 좀 많은 고민이 들었어요. 입사하기 전에.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창업 자금이 들지 않는 자영업이잖아요. 그래서 더 늦지 않게 부딪혀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수능 때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서 저 득점 많아서 입사했어요. 입사 전에 직장 동료들이랑 가족들이 저한테 이렇게 많은 용기를 주었고요. 이게 시험 합격하자마자 바로 영업을 해야 돼서 제가 처음엔 좀 많이 부담이 됐어요. 근데 제일 쉬운 상대를 공략을 했는데 가족들을 공략을 했고요. 저는 다행히도 외곽댁에 이모 9분이랑 삼촌 1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한 번씩만 터치를 해도 괜찮았겠죠. 그래서 기존 계약을 좀 분석을 하면서 이분들이 다 보험은 있으셨는데 워낙에 오래전 계약이다 보니까 제가 분석하면서 리모델링 계약을 좀 체결을 했고요. 입사하시고 나면 1년 정도는 보통 가족이나 지인 영업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근데
지인 영업 하시다 보면은 상처받는 일 많으실 거예요, 더. 근데 그걸 상처받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꾸준함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지인분들한테는 내가 항상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좀 강력하게 어필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보험 점검이나 분석해준다고 다짜고짜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럼 좀 거부감이 들 수 있으니까 너 보험금 청구는 어떻게 했었니 하면서 보험금 청구 쪽으로 유도를 하면서 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거든요. 이거 제가 뒤에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안 되는 성격을 가지고 영업을 하려다 보니까 조금 멘탈이 탈탈 털리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가까운 지인한테 상처받아서 막 엉엉 운 적도 있었고 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영업은 내 멘탈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영업으로 성공하신 분들의 유튜버 영상이나 아니면 뭐 책 같은 거 보면서 조금 제 멘탈을 다져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영업은 1, 2년 하고 그만둘 게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장기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멘탈 관리하면서 처음에는 내가 실패한 계약이 있으면 다시는 생각도 하기 싫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마음을 조금 고쳐서 실패를 되돌아보고 내가 어떤 걸 잘못했는지 다시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고치면서 내가 더 많이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실패하면서 성장을 하게 됐죠. 그리고 제가 고객님들 계약 받을 때 항상 하는 말이, 나중에 혹시 병원 가시게 되는 일이 생기시면은 꼭 저한테 연락을 좀 주세요. 그러면 제가 연중무휴로 연락 가능한 상황에서는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니까 고객님이 2번 병원 가실 일 없게 제가 만들어 드린다고 말씀을 꼭 드리고, 이렇게 연중무휴라고 말씀드려도 고객님들이 밤낮으로 저한테 연락을 하실까요? 몇 분 안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고객님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를 좀 어필을 하시고 생색을 좀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고객님들한테 이렇게 카톡으로 영수증을 전송받거나 뭐 대면으로 해서 영수증 받거나 해서 대신 접수를 해드리고, 꼭 지급이 되고 나서 한 번 다시 확인을 해드려요. 이게 보상가 직원분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지급 실수가 생겨요. 그래서 안 나온 게 있으면은 내가 약관도 좀 찾아보면서, 그때 공부가 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계산을 다 일일이 해보면서. 그러면 내 실력도 쌓이고 고객님들도 하나씩 다 이렇게 챙겨주고 체크해주고 하면은 고객님들도 당연히 좋아하시겠죠. 그러면은 나에 대한 신뢰도가 이제 점점 상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직장 동료분들도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고 지인 소개로 인한 체결권도 생기시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소개받아서 체결했던 고객님인데요. 꾸준히 보험금 청구를 이런 식으로 도와드렸더니 고객님의 언니, 형부까지 소개해주시고, 제가 지금 이 집에 폐하보험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보험까지 다 관리해드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례는 지금 그 전에 제가 CRM 고객 DB로 활동한 적이 있는데요. 요거는 신입분들 활동하시다 보면 본사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해드리는 일이 생길 거예요. 그런 거 하시면 좋아요. 상담을 좀 많이 해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알게 된 분인데 말씀을 나누다가 제가 그 하이프 시술을 받은 거를 알게 됐어요. 이게 2019년도 때는 수술로 인정이 명확하게 안 돼가지고 수술비를 못 받은 사례인데 3년 전에, 그리고 제가 공부를 하다가 알게 된 사실이 최근에 금감원에서 이제 이렇게 수술보험금으로 하이프 집속수를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재청구를 해드렸더니 210만 원을 더 받게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저랑 여기 함께 계시거든요. 제가 도입을 해가지고 이분이 저를 믿고 또 여기 현대산에 입사를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강 고객님들 이제 DB를 넘겨받으시는 일이 생길 건데, 쉽게 말해서 미아 고객이에요, 이분들은. 근데 이강 고객님들이 제일 어려워요, 사실. 이분들하고 신뢰를 쌓는 과정이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이강 고객님들은 좀 조급한 마음으로 터치를 하지 마시고 천천히 다가가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무조건적으로 먼저 개인정보 동의부터 받지 마시고 일단은 이렇게 안내를 드려요. 제가 단장을 배정하게 됐고 이러이러해서 저는 전문적으로 보험금 청구를 도와드릴 수 있다.
고객님이 나를 필요에 의해서 찾게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꾸준히 터치를 하다가 제가 이제 계약이 이제 들어온 차례고요. 처음부터 인증 동의 받고 리모델링 바로 권하시면 고객님들이 불쾌하시는 경우도 좀 많아요. 제가 신인 때 이거를 실수를 한 기억이 있어서 한번 여기에 실어봤고요. 신인 때는 비교적 시간 여유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하실 수 있는 교육은 다 들으세요.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설계도 진짜 많이 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출근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 것부터 좀 실천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꼬박꼬박 잘 출근하셔서 정보 미팅 들으시고, 그리고 불만 고객님들은 무조건 좀 대면을 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아요. 내가 아무리 전화로 그 고객님을 설득하려고 해도 찾아뵙고 직접 말씀드리면 훨씬 더 누그러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소개해주신 고객님한테 조금 더 큰 보상을 드려요. 뭐 그렇게 큰 보상은 아닌데 기프티콘 하나라도 조금 더 챙겨드리려고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고객님들 차트를 저는 만들고 있어요. 요거는 저도 시행한 지 한 1년 정도밖에 되지 않긴 했는데, 그전에는 이거 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신인분들은 지금부터라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수기로 제가 일일이 작성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고객님들이 쌓여가면서. 그래서 저는 태블릿을 하나 구매를 해서 S노트 어플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고객님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적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분한테 가입 제안서 드린 게 있으면은 저는 여기다 다 입력을 해놔요. 그랬다가 나중에 혹시라도 고객님한테 또 전화 걸 일이 생기거나 했을 때 한 번씩 요거를 확인을 하고 통화를 하는 편이고요. 이런 식으로 고객님들 차트를 이렇게 다 기입을 제가 해놓은 거고요. 아침 조회 들었을 때도 저는 이렇게 다 써놔요, 일일이. 그랬을 때 백혈병이라고만 쳐도 내가 원하는 정보를 바로바로 얻을 수가 있어서 다시 한번 검토하기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제가 상담 다닐 때 이런 두꺼운 파일에다가 자료를 일일이 넣어서 가지고 다녔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제 태블릿에서 한 번에 보여드리기도 편하고, 모집 종사자 등록증부터 시작해서 상담할 때 제가 고객님들한테 이제 사례랑 그리고 필요한 것들, 우리는 무역의 상품을 고객님들한테 판매하는 직업이에요. 이거는 무조건 시각적인 자료가 필요해요. 저희가 말로 100번 해도 고객님들은 이해하는 경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자료를 준비해서 저는 태블릿에다 넣어서 고객님들한테 보여드리는 편입니다. 보상 사례도 이렇게 몇 가지 넣어가지고 다니면은 고객님들은 이런 보상 사례를 더 좋아하세요. 실제로 보험금 지금 나간 것들 조금씩 설명드리고요. 여기까지인데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 설명드린 것들이 다이어트 하시려는 분들한테 하루에 30분씩 운동하시고 식단 조절하세요 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냥 들으시고 실천 없이 끝나시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라도 여기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거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장님들. 네, 신입 사장님들 진심으로 제가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